안녕하십니까. 네 번째 시간은 치매의 진단과 치료에 대해서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치매 진단과 치료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지금까지, 그리고 병원에서 진단을 받으려면, 치매 진단을 받으려면 어떤 과정들을 거쳐야 하는지 같이 좀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한 TV 프로그램에서 치매 검사하는 장면을 보여줬는데요. 아마 이분이 조금 깜빡깜빡 하면서 치매가 아닐까 이렇게 걱정이 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환자분들이 같이 보셨다는 분들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검사할 때 같이 풀어보면서 좀 안심하셨다는 분도 있고, 또 더 걱정이 된다는 분들도 있으셨습니다. 이렇게 여기 나온 거는 치매 안심센터에서 검사를 하셨던 것 같은데, 이렇게 병원이나 치매 안심센터에 방문을 하시면은 가장 흔하고 또 처음으로 많이 하는 선별검사라고 하죠. 선별검사가 MMS라는 검사인데 30점 만점의 점수를 가지고 있고, 시행 시간도 한 5분에서 10분 정도로 간단하게 해볼 수 있어서 가장 좀 널리 사용되고 있는 검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좀 나나 가족이 인지 기능이 떨어지는 것 같다, 이렇게 그래서 걱정이 된다 그러면은 병원에 내원을 하시겠죠. 그럼 병원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은 의사가 처음에 진료를 하고 어느 정도의 이분은 어느 정도인 어떤 병에 가까운 것 같다, 이런 느낌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의사가 문진을 하고, 그리고 신체 신경학적인 검사를 통해서 어떤 병인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을 가지게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중요한 거는 확진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좀 검사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검사를 통해서 좀 알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혈액 검사를 통해서 신체 기능을 평가하고, 아까 치매의 원인으로 여러 가지가 있었죠. 같이 보셨었는데 비타민 부족이 될 수도 있고 매독이 될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검사를 통해서. 그리고 치매 관련된 유전자 검사, 내가 유전적으로 얼마나 치매에 취약한지 그런 부분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지 기능은 이제 그때는 처음에는 간이 검사만 해서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인지가 떨어져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 정도만 평가를 했었는데, 그거 말고 조금 더 세밀하게 신경심리 검사를 해서 인지 기능이 객관적으로 어느 정도 떨어졌는지, 또 떨어졌으면 어떤 영향이 떨어졌는지 파악하기 위해서 정밀하게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보셨듯이 뇌 영상 검사를 하게 되는데요. 뇌 영상 검사는 뇌 구조적인 이상을 보는 검사가 있고, 뇌 기능적인 이상을 보는 검사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보시면은 구조를 볼 수 있는 MRI인데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몇 가지를 가져와 봤는데, 요거는 이제 뇌 위축 정도, 아까 처음에 보셨듯이 해마의 위축 정도를 좀 기억에 담당하는 부분의 위축 정도를 알아보는 그런 MRI 부분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혈관성 병변이 생긴 건데요. 혈관성 병변이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도 볼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이제 이게 뇌실이라고 하는데 뇌실이 커져 있죠. 그래서 정상압 수두증이라고 해서 그 치료 완치 가능한 치매 중에 하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를 보기 위한 검사만 있냐, 그건 아니고요. 기능을 볼 수 있는 검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을 볼 수 있는 검사로는 아까 보셨겠지만 이제 펫이라는 검사가 있는데요. 뇌 기능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신경세포가 지금 활발하게 잘 활동하고 있는지, 아까 말씀드린 그 나쁜 단백질들이 돌아다니거나 쌓이고 있지는 않은지를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구조를 보기에는 조금 부족하지만 기능을 평가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치매 이제 약제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현재 대표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약제들입니다. 보시면은 신경 전달 물질을 조절하고 세포 녹성을 막아주는 약제들이 있는데요. 그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죠. 그래서 이런 약제들이 병의 진행을 아예 막을 수는 없지만
진행 정도를 늦출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정신행동 증상에도 어느 정도 효과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된 부작용은 초기에 좀 구역질이 나거나 구토를 하거나 설사를 할 수 있는데, 대체적으로는 사실 안전한 약물들이고, 그리고 먹을 수 있는 약물도 있고, 이렇게 패치로 해가지고 하루에 한 번씩 붙일 수 있는 약물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초기에 사용할수록 좀 효과가 좋은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치매 약제를 사용했을 때, 사용하지 않았을 때 그 환자나 보호자분들이 좀 많이 물어보시는 부분인데요. 뭐 치료를 해도 어차피 완치도 안 되는데 약을 먹어야 되냐,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고, 이게 이제 조기에 발견해가지고 치료를 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보시면은 치료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렇게 인지기능이 떨어지는 데에 비해서 치료를 하는 경우에 인지기능이 이렇게 좀 올라와서 완만하게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이제 조금 더 내가 더 활동을 잘 할 수 있을 때 치료를 시작하면은 더욱더 인지기능이 떨어지는 것을 더 잘 막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치료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고, 가끔 보면은 약을 드셔도 아무런 효과를 못 느끼겠다라고 하시면서 좀 끊으시거나 치료를 중단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다시 이렇게 인지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당장은 효과가 없어 보이셔도 치료를 유지하시는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 부분이고요. 최근에는 이제 아직까지는 사실 진행 정도를 늦춰주는 정도지만, 치매를 완치하기 위해서 다양한 약물들이 연구 개발하고 임상 시험 중이니까요. 앞으로 치매 치료제, 새로운 약제가 나올 수 있으니까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치매 진단과 치료에 대해서 마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아마 여러분들이 가장 좀 궁금해하실 부분인 것 같은데요. 치매의 위험 요인은 뭐가 있는지, 그리고 치매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고, 아까 처음에 보셨던 퀴즈 정답도 공개하고 같이 풀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